14억 인도인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충격적 소식. 인도 정부 관세 인상 검토, 한국 식품 기업 철수 가능성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뜨자마자 한국 식자재 마트에는 인도인들이 100m 넘게 줄을 서는 광경이 펼쳐진 것인데요. 알고 보니 인도의 유통업자가 모든 판을 짜고 있었고 인도 국민들은 속았다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 라면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며 공공의적이 되어버렸네요. 밤 11시 이제서야 인도 서부도시 푸네의 IT단지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저는 인도 서부도시 푸네에서 마케팅 디자이너로 일하는 33살 프리아입니다. 오늘도 야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오늘은 신라면에 치즈 넣어 먹을까? 계란 넣어 먹을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어요. 인도 전통 음식만 먹고 향신료 없인 못 살던 전형적인 인도 여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부엌 찬장을 열면 신라면 10봉, 불닭볶음면 5봉, 진라면 8봉이 비상식량처럼 쌓여 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라면 중독자라고 놀려요.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30명 중 20명 이상이 책상 서랍에 한국 라면을 숨겨두고 있죠. 야근할 때 몰래 끓여 먹는 그 맛, 인도 음식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끓이는 것도 전혀 안 어려워요. 라면 봉지 상단을 조심스럽게 뜯어서 스프를 절반 정도만 넣고 건더기 스프도 넣고 뜨거운 물을 적당량 넣은 뒤 상단은 젓가락으로 고정시켜요. 한국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라고 하는데 냄비 없이 끓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뽀글이를 만드는 방법의 조회수는 이미 1억 회를 넘었어요. 그렇게 다들 물을 넣고 조심스럽게 야외 테라스로 나가서 몰래 라면을 먹고 오죠. 심지어 어제는 엄마한테 혼났어요. 집에 와서 식사 대신에 라면만 먹는다고요. 하지만 엄마도 며칠 전 제가 끓여준 진라면을 드시고 이게 뭐야 맛있네 하며 다 드시긴 했는데 그래도 어른들한테 라면만 먹는 건 좀 부정적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부러운 것도 좀 있는 게 한국에선 라면을 엄청 먹는다고 하던데 라면만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럽고 인도에 없는 수십 종류의 라면도 부럽고 요즘 그런 생각뿐이죠.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절반은 라면 사진입니다. 새로운 토핑 조합, 한국마트에서 발견한 신제품, 라면 맛집 탐방기. 팔로워들이 농담처럼 말해요. 프리야, 넌 디자이너야 라면 블로거야? 몰라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렇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록다운은 13억 인도인의 일상을 바꿔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는 바로 라면 혁명이었던 거죠. 집에 갇혀있던 인도 젊은이들이 유튜브에서 발견한 신세계, 불닭볶음면 챌린지였죠.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먹는 매운 라면? 우리 인도 사람들이 매운맛에 지겠어? 하지만 첫 도전자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였어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중독성 있는 맛이었던 거죠. 인도 시장의 특수성이 여기서 빛났습니다. 13억 인구 중 40%가 채식주의자인 나라.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비건 인증 라면을 출시했어요. 농심은 채식 신라면을, 오뚜기는 비건 진라면을 내놨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19년 한국 라면 수입액 500만 달러? 2023년엔 8천만 달러. 4년 만에 16배 성장을 했던 거죠. 뭄바이의 한 대형 마트 매니저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한국 라면 코너를 3번이나 확장했어요. 그래도 매일 품절이에요. 갑자기 인도 곳곳에 24시간 한국 마트가 생겼고 대학가엔 라면 전문점이 우후죽순 들어섰어요. 심지어 5성급 호텔 룸서비스 메뉴에도 프리미엄 한국 라면이 등장했죠.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인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의 2023년 통계를 보면 식품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코리아 라면이었어요. 커리보다 위였다니까요? 인도 정부도 놀랐습니다. 라면 하나가 양국 무역 수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쯤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뜨기도 했었죠. 인도 정부 관세 인상 검토, 한국 식품 기업 철수 가능성. 그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에 저희 사무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야근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신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야지.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주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진동하면서 경제뉴스에 속보가 뜬 거였죠. 알림 내용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도 정부 한국 식품의 고율 관세 인상, 한국 기업들 철수 검토 중.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정신없이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죄다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만든 한국 회사가 인도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거였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들 좌불안석인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보다 2배는 더 차분하던 동료 수미조차 진짜 신라면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라며 울상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장이 벽에 붙여놓은 신문 기사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라면 인도에서 철수하나? 그날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분위기였고 점심시간엔 가장 가까운 한국마트는 어디냐는 대화만 오갔죠. 오후쯤 되자 한 동료가 급하게 속닥였어요. 한국마트에 벌써 줄이 어마어마하대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가요. 퇴근하자마자 우리는 거의 무작정 그 마트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곳이었는데 이미 마트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1인당 5개 한정 판매? 마트 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라면을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아이까지 동원해 카트를 끌게 하고 있었어요. 재고가 바닥나자 한 여성이 직원에게 매달리듯 말하는 장면도 봤어요. 저희 아이가 이것만 먹어요. 진짜로요. 겨우겨우 10봉지 정도를 확보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찬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 가지런히 쌓여있던 신라면, 불닭볶음면, 진라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데 무슨 전쟁 대비 식량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당연하게 여겼던 라면 한 봉지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귀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 끓이면서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지금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계란 하나 풀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긴장되게 느껴졌어요. 첫 젓가락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것도 같았고 동시에 먹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이었겠죠. 다 먹고 난 뒤 저는 찬장을 다시 열어 남은 개수를 세어봤어요. 그리고 종이에 숫자를 써서 벽에 붙였어요. 27개,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면 27일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숫자가 생존일 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라면 그릇을 씻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단순한 야식이 아니라 이건 나의 루틴이고 나의 문화였구나. 그래서 그 작은 봉지 하나가 사라질 위기라는 게 단지 음식 이상의 상실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실망감에 젖어있던 와중에도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대로 우리를 떠나진 않겠지. 라면 대란 이후 며칠 사이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마트 재고는 바닥났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품절이라는 빨간 문구만 가득했죠.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구하는 걸 마치 희귀템 수집처럼 여겼고 중고 거래앱엔 웃돈 붙은 라면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대체제로 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시점에 등장한 게 인도의 로컬 브랜드들이었어요. TV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광고가 쏟아졌고 포장지도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죠. 불타는 닭, 매운 폭탄 누들, 화상 김치라면 같은 이름들이었는데 누가 봐도 한국 라면을 흉내낸 제품들이었어요. 회사 근처 슈퍼에도 금세 진열대가 바뀌었어요. 불닭볶음면이 있던 자리에 인도식품 회사에서 만든 라면들이 들어와 있었죠. 처음엔 솔직히 약간 기대했어요. 비슷하게라도 흉내냈다면 괜찮겠지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그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맵긴 매웠는데 이상하게 텁텁했고 입안에 감칠맛이 돌지 않았어요. 입안에 남는 건 단지 마살라 향과 지나치게 자극적인 캡사이신 뿐이었어요. 한국 라면 특유의 균형 잡힌 맛, 국물에서 느껴지는 깊이는 전혀 없었죠. 회사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한번 시식회를 열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은 거의 비슷했어요. 이건 그냥 매운 인스턴트 마살라 누들이에요. 국물에 진함이 없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불닭은 이거랑 비교하면 고급 요리 같아요. 다들 실망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중간에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을 정도였어요. 결국 사람들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마치 BTS 음악을 흉내낸다고 해서 K-팝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라면의 맛은 단순한 매움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감성 그리고 문화였던 거죠.
그러던 중 인도의 유명 식품 기업 CEO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한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 라면의 맛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기술력과 소비자 데이터, 글로벌 기준이 만든 결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맛을 따라가려면 저희는 앞으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국 라면이 단지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도 안에서도 인정하게 된 거였죠. 사람들은 다시 한국 라면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어설픈 대체품에 만족하지 않았고 진짜의 귀환을 원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찬장 안에 남은 몇 봉지가 점점 더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SNS 피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게시물로 도배됐어요. 진짜 한국 라면 그리워요. 불닭 3봉지랑 바꾸실 분? 삼양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한국 라면은 이제 단순한 수입식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상이자 문화였고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라면 대란이 벌어진 후 회사 안팎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라면 신봉자와 비판적 시선으로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저처럼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거의 대부분 라면은 한국 라면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반대로 50대 이상 세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곤 했죠. 그 중심에는 우리 팀의 부장님 미스터 샤르마가 있었어요. 5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인도 전통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점심시간 한국 라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불닭이 없으면 이제 밥이 안 넘어가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부장님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 맵기만 한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서양 음식도 아니고 중국 음식도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 우리 마살라도 그렇게 못 따라오진 않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저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부장님, 이건 단순히 맵고 자극적인 라면이 아니에요. 한국 라면은요, 하나의 문화예요.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자 정체성 같달까요. 그 순간 부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어요. 그분 특유의 그래도 우리 음식이 최고야라는 말이 안 나왔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장님의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건 세대 차이니까. 하고 넘기려던 어느 날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킥오프를 진행하려는 찰나였어요. 부장님이 회의실 키를 찾는다며 서랍을 여셨고 그 순간 서랍 안쪽에서 뭔가 익숙한 포장지가 삐죽 튀어나왔어요. 진라면, 불닭볶음면 5개들이 한 묶음이었어요.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 움찔했죠.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왜 그걸 먹냐며 고개를 저으시던 분이었는데 그 봉지가 거기 부장님의 서랍에 고이 보관돼 있었어요. 순간 회의실 안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댔고 부장님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셨죠. 그게 우리 딸이 사달래서요. 작게 말씀하시며 봉지를 얼른 다시 넣으셨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짧은 전율 같은 걸 느꼈어요. 그분의 딸은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아직 혼자 라면을 끓여 먹기엔 너무 어릴 나이죠. 그 말은 아마도 정말 딸을 위해 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날 오후 부장님이 복도에서 불쑥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 불닭볶음면 물 얼마나 넣는 게 적당해요? 저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 표정은 분명 나도 이제 그 맛이 궁금해졌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건 어쩌면 시간차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면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결국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 셈이니까요.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일 뿐 도착지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장님 책상 위에 슬며시 김치 작은 통을 하나 올려두었어요. 이거 불닭이랑 먹으면 딱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라면이라는 작은 그릇 안에서 세대의 경계를 살짝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한국 라면을 구하려면 이제 엄청 비싸고 곧 물량도 없어져서 소진될 게 뻔한데 그러니까 못 먹게 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인 뉴스라 생각할 틈조차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퍼즐이 하나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서는 한국 본사 측의 반응이었어요. 불닭볶음면 제조사 공식 SNS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수상했죠. 한국인과 연락이 가능한 회사 동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물어봤는데 그쪽에선 인도에서 한국 라면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오히려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 왜 인기냐며 의아해할 뿐.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뒤늦게 인도에서 보도된 기사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보였어요. 철수 검토 중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내부 소식 같은 모호한 표현들. 확정이 아니라 마치 카더라에 가까운 문장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며칠 후 결정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비주류 언론에서 특종 보도 형태로 다룬 기사였어요. 라면 대란의 진실? 가짜뉴스 유포한 수입업자들의 음모. 기사에 따르면 이번 혼란은 모두 라면 수입업자들이 만들어낸 자작극이었어요.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공식 루트가 아닌 개별 루트를 통해 한국에서 라면을 비싼 가격에 수입했고, 더군다나 잘못된 보관 관리로 인해 대량의 라면을 쥐들에게 갉아먹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한국 기업 철수설과 관세 인상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었죠. 심지어 이들은 일부 언론사의 단독 기사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이야기를 사실처럼 포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해요. 동시에 비공식 유통 루트를 활용해 남은 재고를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있었대요. 결국 그 어떤 계획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기사 하나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업자들은 혼란만 야기하고 돈도 벌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 뉴스를 읽는 내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를 깨달으니 어이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국 라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다들 말했거든요. 한국 라면이 돌아올 거야. 그냥 지나가는 일일 거야. 언젠가 다시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은 선동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가짜 뉴스가 밝혀진 뒤 사람들이 속았다는 분노보다 다시 평소처럼 라면을 즐길 수 있다는 안도를 더 크게 표현했다는 점이었어요. SNS엔 다시 희망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다시 불달기 입고되겠죠? 속았지만 괜찮아요. 한국 라면을 기다리는 건 여전하니까요. 저 역시 그랬어요. 속았다는 기분은 남았지만 그보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뉴스 덕분에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라면은 단지 수입식품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문화라는 걸요. 그 사건 이후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짜 가치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 건 단순히 매운 국물이 아니라 그 국물 속에 녹아든 한국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 철수는커녕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농심은 마하라슈트라의 대형 생산 공장을 새롭게 짓기로 했고, 삼양은 뭄바이의 R&D 센터 설립을 발표했어요. 오뚜기는 아예 인도 소비자 입맛에 맞춘 현지 맞춤형 라면 개발을 공언했죠. 우리 사무실도 작지만 소소한 변화가 생겼어요. 팀장님의 결정으로 공용 탕비실에 인덕션 기계가 설치됐고, 그 위엔 항상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이 비치되어 있었죠. 출출한 오후 4시쯤이면 사무실 전체가 라면 향기로 가득 찼어요. 한 입 베어물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올랐죠. 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로 라면을 끓여주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일상의 음식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하루의 마무리를 실라면 한 그릇으로 정리하곤 해요. 물론 계란은 필수고 가끔은 김치도 살짝 곁들여요. 라면 한 젓가락을 들고 창밖을 보면 이제 한국은 뉴스 속의 먼 나라가 아니라 내 삶 속 깊숙이 스며든 가장 가까운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